소울 스토리타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마이클 서머스의 겨울의 벚꽃을 들어보겠습니다. 전쟁, 우정, 사랑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다음 날 저녁, 우리는 로폰기에 세련된 스시바에서 만났습니다. 재미있는 발견이 있어요. 스미코가 말했다. 할아버지 요시타로는 1970년 2월 12일에 세상을 떠났어요. 사망 원인은 치매로 나와 있었어요. 할머니 미에코는 6년 후인 1976년 4월 11일에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사망 증명서에는 가쿠노다테의 주소가 나와 있어요. 만약 가족이 1976년까지 카쿠노다테에 살았다면 잭이 1953년에 돌아왔을 때 미치코의 조부모나 쿠미코를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좋은 질문이네요. 미치코나 미치코의 언니 쿠미코 같은 건 어때요? 미치코에 대한 건 아무것도 없어. 하지만 가족주택의 소유권 기록을 검색해보니 쿠미코가 1985년에 타나카 타로 씨에게 매각했어. 그리고 가족의 와시 사업에 대한 마지막 기록 세금도 같은 해였어. 따라서 키미코는 집을 매각한 후 사업을 접었을 거라고 생각해. 그러면 쿠미코는 1985년에 65세였고 지금은 80대 중반이겠죠. 아마 아직 살아있을 거예요. 내가 제안했다. 가능합니다. 카쿠노다테 등록부를 검색했는데 키미코의 사망증명서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엄청난 발견이야, 스미코. 이제 왜 내가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인지 알았지. 내일 우리 신칸센은 오전 9시에 출발하고 나는 온천에서 하룻밤을 더 예약했어. 그날 밤 스미코와 나는 우리의 예시부야 터를 방문했고 자정 전에 내 방으로 돌아갔다. 스미코는 샤워를 했고 나는 그녀가 작은 흰 수건에 꼭 쌓여 침대로 걸어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몸매는 좋아 보였고 나는 다시 한번 지나가 볼까 생각했지만 나는 더 나은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란에게 그날의 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보내고 금세 잠이 들었다. 카쿠노다테 역에 도착하여 사망증명서에 적힌 주소로 택시를 잡았습니다. 택시기사는 우리를 좁은 골목길 끝까지 데려다 준 다음 2층짜리 타일로 마감된 현대적인 주택에 멈췄습니다. 40대 중반의 한 여성이 그녀와 그녀의 남편이 15년 전에 그 부동산을 매입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역사적인 농장주택을 철거했고 수십 년 동안 카쿠노다테 일족이었던 쿠게 가족과 이야기해보라고 제안했습니다. 쿠게 가족은 거리 위쪽에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원래 농장주택 중 하나의 소유자입니다. 쿠게 씨와 부인은 우리를 친절하게 차에 초대했습니다. 우리는 노부인이 오래된 집의 이롤이 화덕 위로 몸을 숙이고 길고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불길 위에 쇠주전자를 걸어두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불과 따뜻한 녹차가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해주었고 밖에 있는 감나무 위에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쿠노다테에서 자랐고 오쿠라 가족을 알고 있었지만 잘 알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미치코와 키미코 사이 나이여서 아는 사이였지만 학교 놀이 친구는 아니었습니다. 오쿠라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해줄 수 있나요? 키미코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카쿠노다테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와 할머니는 수년간 가족의 와시 가게를 운영했고 키미코는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수년간 사업을 계속했습니다. 키미코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가쿠노다테를 떠난 지 거의 20년이 됐거든요. 미치코는 어때요? 그녀의 행방을 아시나요? 나는 들었지만 누구에게서 들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미치코가 딸을 낳고 나중에 교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미치코와 키미코는 키미코가 어머니와 가족 사업을 돌보기 위해 카쿠노다테로 돌아올 때까지 오랜 세월 함께 살았습니다. 그게 내가 아는 전부입니다. 키미코가 집을 팔고 나서 어디로 이사했는지 아세요? 아니요.
하지만 그녀는 미치코와 더 가까이 살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오랫동안 아무 소식도 듣지 못했어요. 잭이라는 외국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그는 점령군에 복무했고 1949년 11월과 1953년에 미치코를 찾기 위해 가족의 집을 방문했을 겁니다.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어쨌든 러시아인들은 1954년까지 저를 굴라그에 가두었습니다. 제가 돌아온 후 저는 외국인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외국인이 있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는 그것에 대해 널리 이야기하는 것은 금기였습니다. 키미코나 미치코의 행방을 아는 사람을 알고 계신가요? 불행히도 저는 그들과 그렇게 가깝지 않았습니다. 전쟁 후 저는 혼자 지내며 다른 사람들의 일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족은 그 힘든 세월을 그저 견뎌냈을 뿐입니다. 우리는 쿠기 부부에게 감사를 표하고 택시를 타고 마을 유일의 요양원으로 갔습니다. 2층짜리 작은 콘크리트 시설은 논 옆에 위치해 강이 보이고 60명의 거주자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관리자를 만났고 그는 저녁 시간에 식당에서 자기소개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거주자들은 대부분 과부이고 간병인이 없었는데 80대와 90대로 보였고 저는 그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아무도 우리를 미치코에게 인도할 만한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20도의 저녁에 푹신한 흰가루가 15도의 온천을 식히지 못했고 스미코와 내가 눈 덮인 숲을 발끝으로 걸으며 강에 몸을 담그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대신 온천은 따뜻한 노란 누에고치처럼 소름이 돋는 몸을 삼켰고 얼음 덮인 겨울 원더랜드가 우리의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풀장을 따라 끓는 거북이처럼 미끄러져 눈 덮인 우뚝 솟은 가문비나무와 아름다운 삼나무 아래 외딴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수천 개의 눈송이가 떨어졌고 나무는 푹신해져서 부드러운 흰 설탕에 묻혔기 때문에 우리는 1시간 동안 벌거벗고 앉아 이 따뜻하게 밝혀진 누에고치 안에서 목욕을 했습니다. 저는 스미코와 그녀의 결혼 실패로 인해 견뎌낸 고통, 제 여자친구란과 저희 관계, 그리고 잭과 미치코의 잃어버린 사랑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널리즘적 본능을 넘어 저는 다른 동기가 저를 이 헛소리에 끌어들였을 것이라고 의심했습니다. 아마도 부분적으로는 어린 시절의 이혼과 스미코와 했던 것과 같은 짧은 연애로 점철된 제 개인적 역사에 대한 후회 때문일 것입니다. 방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따뜻한 사케 한 병을 들고 코타츠로 데워진 다다미 매트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배운 것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쿠미코와 그녀의 조부모는 잭이 1949년에 방문한 후에도 여러 해 동안 가업을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카쿠노다테에 남았다면 잭이 돌아왔을 때 미치코의 행방을 왜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우리는 또한 키미코가 1985년에 가족집을 팔고 이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행방은 알려지지 않았고 거의 20년이 지났습니다. 미치코의 경우 수십 년 된 소문을 통해서야 그녀가 딸을 낳았고 와시 가게를 열었고 학교 선생님이 되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이라면 이 사건들은 1950년대에 일어났을 것입니다. 따라서 미치코는 결혼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것은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쉽게 얻을 수 있는 과일을 따면서 저는 우리가 시작했을 때보다 미치코에게서 더 멀어진 것을 느꼈습니다. 사케를 몇 잔 마신 후 우리는 코타츠에서 일어나서 슬라이딩 창문을 열고 바깥의 삼나무에 눈송이가 떨어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밀려와 얼굴을 갉아먹었고 스미코는 돌아서서 내 가슴에 몸을 꼭 눌렀습니다. 처음에는 그녀가 부드럽게 울었고 그녀의 머리가 내 어깨에 닿았고 그 다음에는 더 심하게 울었고 나는 그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계속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녀는 누군가가 그녀를 사랑하기를 원했습니다.
소울 스토리타임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매주 별표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토요일 별표의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이야기까지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그럼 안녕.